세상에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배신하지 않는 사람이다. 가수 브라이언이 13년간 연애를 하지 못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20대 초반, 그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걸 알게 된 후부터였습니다. 여자친구는 처음엔 부인했지만 나중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는 걸 인정했죠. 브라이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과 사랑에 대한 신뢰가 깨져버렸다. 그때 이후로 마음의 빗장을 굳게 걸어버렸다. 라고 말이죠. 오늘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겪어봤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나를 배신하지 않을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군가에게 깊이 상처받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단순한 실망이 아니라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는 경험 말이죠. 요즘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또한 SNS에는 배신당한 후 사람을 못 믿겠다는 고백들이 넘쳐나죠.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것은 우리가 배신당할 때마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지? 라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인 것처럼 말이죠. 정말 그럴까요? 2500년 전 공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변하기 쉬운 것이다.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될 수도 있고 오늘의 적이 내일의 친구가 될 수도 있다. 라고 말이죠. 냉정하지만 현실적인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배신당하는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첫째, 우리는 사람의 마음이 변한다는 걸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야 라고 믿고 싶어 하죠.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물과 같아서 상황에 따라 모양이 바뀝니다. 둘째, 우리는 상대방의 진심을 내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내가 진심이니까 상대방도 당연히 진심일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같은 말, 같은 행동도 사람마다 다른 의미일 수 있습니다. 셋째, 우리는 변화의 신호를 애써 무시합니다. 사람이 변하기 전에는 항상 작은 신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신호들을 보고도 아니야, 그럴 리 없어라고 부정하죠. 불교에서는 모든 것은 무상하다고 가르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죠.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의심하며 살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두고 관계를 맺는다면 배신당했을 때의 충격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믿을 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양한 특징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일관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기분에 따라 말이 바뀌거나 상황에 따라 태도가 180도 달라지는 사람은 믿기 어렵습니다. 반면 어떤 상황에서도 일정한 원칙을 지키는 사람은 예측 가능하고 따라서 신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작은 약속도 지키는 사람입니다. 5분만 기다려줘라고 했으면 정말 5분 안에 오는 사람, 내일 연락할게 라고 했으면 정말 다음날 연락하는 사람, 작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큰 약속도 지킵니다. 세 번째,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실수했을 때 변명하지 않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사람은 믿을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신에게도 거짓말하지 않기 때문이죠. 네 번째, 다른 사람의 비밀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A에게 B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B에게도 당신의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누구의 이야기든 함부로 입 밖에 내지 않는 사람은 당신의 비밀도 지켜줄 겁니다. 다섯 번째, 어려울 때 찾아오는 사람입니다. 좋을 때만 나타나는 사람과 힘들 때도 함께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프랑스 작가 생텍쥐 페이리는 말했습니다. 좋은 친구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많은 추억과 함께 겪은 괴로운 시간, 다툼과 화해, 우정은 이런 것들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여섯 번째, 당신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입니다. 질투하지 않고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은 당신이 잘 되는 것을 자신의 일처럼 여기는 사람입니다.
7번째,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은 무리한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분명히 구분하죠. 이런 사람의 예와 아니오는 명확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빠뜨렸네요. 바로 나 자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신과의 약속은 잘 지키시나요? 내일부터 운동해야지 하고 며칠 뒤 포기하지는 않으셨나요? 이번엔 정말 금주할 거야 하고 일주일도 안 되어 다시 술을 마시지는 않나요? 우리는 타인의 배신에는 민감하지만 자신에 대한 배신에는 너그럽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과의 약속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완전히 믿을 수 있을까요? 자기 신뢰는 자신의 선택과 결정에 대해 흔들림 없이 믿음을 갖는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개인은 지속적인 성장과 성취를 이룰 수 있습니다. 니체는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서는 타인이나 사회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자기 신뢰를 키우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첫째, 작은 약속부터 지켜보세요. 거창한 계획 말고 정말 작은 것부터 말입니다. 물 5잔 마시기, 30분 일찍 자기, 하루에 한 번은 가족에게 전화하기 같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둘째,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세요. 자신의 감정을 속이는 사람이 어떻게 타인에게 진실할 수 있겠습니까? 셋째, 실수했을 때 자신을 용서하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자신에게 너무 가혹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가혹해집니다. 넷째, 자신만의 원칙을 세우세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을 만들고 지켜보세요. 그 원칙들이 쌓여서 당신만의 캐릭터를 만듭니다. 사실 우리가 진짜 찾아야 하는 것은 나를 배신하지 않을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 배신하지 않을 사람이 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배신당한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상처가 우리를 조심스럽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외롭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상처 때문에 모든 사람을 의심하며 살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좋은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기르고 나 자신부터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어보면 어떨까요? 배신은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신뢰도 역시 관계에서 만들어집니다. 조금 늦더라도, 조금 조심스럽더라도 진짜 믿을 만한 사람들과 진짜 믿을 만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진정한 방법이 아닐까요? 나를 배신하지 않을 사람을 찾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이 나를 배신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보세요. 그때 진짜 믿을 만한 사람들이 당신 주변에 모이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